AI만 있으면 하루에 영상 10개도 뽑아내는 세상입니다. 블로그 글도 광고 카피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AI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상 하나 만들려면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지금은 프롬프트 한 줄이면 몇 분 안에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누구나 사업가처럼 보이는 썸네일과 누구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말투를 손쉽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장에 나오는 웬만한 콘텐츠의 완성도가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브랜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드를 아무리 내려도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말투, 어디서 본 것 같은 구성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관점입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콘텐츠 자체는 더 이상 희소한 자산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하나 잘 찍고 편집만 깔끔하게 해도 시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몇 초 만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와 사라지는 브랜드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콘텐츠 뒤에 어떤 시선이 있느냐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뤄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 사람만의 언어, 그 사람만의 경험, 그 사람만의 해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AI가 절대로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도구는 복제할 수 있어도 시선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잠깐 흐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왜 관점이 유일한 무기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의 무기가 되는지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에서 관점은 단순히 개성 있는 말투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점은 시장을 보는 나만의 필터입니다. 똑같은 고객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업가는 가격 경쟁을 봅니다. 또 어떤 사업가는 그 고객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감정을 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가격을 보는 사람은 결국 더 싼 경쟁자가 나오는 순간 무너집니다. 감정과 맥락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 정보를 다뤄도 어떤 채널은 정보값 하나로 승부하고 어떤 채널은 그 정보를 자기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서 전달합니다. 정보값으로 승부하는 채널은 더 빠르고 더 자세한 채널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를 빼앗깁니다. 시선으로 승부하는 채널은 정보가 아무리 흔해져도 그 사람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영업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커피를 파는 가게가 10곳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장님은 커피 맛이나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이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에 오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가게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메뉴판 문구부터 매장 조명까지 전부 그 관점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게는 근처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줄을 서는 곳이 됐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관점이 그 가게를 독점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비슷한 예로 어떤 온라인 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는 시장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더 좋은 커리큘럼, 더 저렴한 수강료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는 초보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강의 소개와 커리큘럼을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만 설계했습니다. 결국 그 강사는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도 대기자가 줄을 서는 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어떤 대표님은 처음에 다른 대행사와 똑같이 광고비 대비 매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그런 대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항상 가격 비교를 당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대표님은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광고 성과가 아니라 사장님이 밤에 편히 잘 수 있게 만드는 대행사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다시 설계했습니다. 보고서 형식부터 상담 방식까지 이 관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광고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끊는 고객이 확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 대표님이 주는 안정감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독보적인 사업은 제품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점을 무슨 타고난 재능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감각이 좋으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관점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관점을 만든다는 걸 다른 사람의 말투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잘 되는 채널의 구성을 그대로 베낍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기 경험이 없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보는 사람은 말투는 못 알아채도 진심이 없다는 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흉내낸 관점은 조회수는 잠깐 나올 수 있어도 브랜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관점은 남의 문장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겪은 실패와 성공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참고하더라도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내 경험으로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참고는 출발점일 뿐이고 도착점은 언제나 나만 겪은 구체적인 장면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관점이라는 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팔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관점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콘텐츠와 제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를 팝니다. 관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왜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가라는 오해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상품이 되고 콘텐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자기만의 관점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아주 사소한 위화감들을 계속 기록해두는 사람만이 나중에 그걸 하나의 관점으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상담하다가 느낀 어색한 침묵, 이런 순간들이 전부 재료입니다. 이런 기록이 100개, 200개 쌓이면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이 바로 여러분만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의 씨앗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순간을 여러분만 붙잡고 기록해뒀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 뉴스도 오늘 만난 고객도 전부 같은 필터를 통과시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터를 몇 주, 몇 달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필터가 나만의 브랜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관점으로 말하고 그 관점으로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관점을 작게 시장에 던져서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완벽하다고 믿는 관점은 사실 위험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짧은 글 하나로 먼저 반응을 떠보십시오. 사람들이 유독 오래 멈춰서 보거나 댓글로 자기 얘기를 꺼내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진짜 관점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아직 남의 관점을 흉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기록, 반복, 검증, 이 네 가지를 계속 돌리다 보면 관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잠시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콘텐츠 홍수 속에서 관점이 왜 유일한 무기인지, 그리고 그 관점을 어떻게 훈련으로 만들어내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점을 어떻게 진짜 사업의 자산으로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점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관점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진짜 자산이 됩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관점은 그 사람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대표 한 명이 아프거나 바쁘면 그날 콘텐츠도 상담도 전부 멈추는 사업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관점이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문서로 매뉴얼로 콘텐츠 원칙으로 정리해두면 다른 사람도 그 관점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감각이
하나의 브랜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직원이 상담을 하든 다른 작가가 콘텐츠를 쓰든 같은 관점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문서로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브랜드가 다루는 고객의 오해 3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다음 그 오해에 맞서는 우리만의 대답을 한 문장씩 붙여보십시오. 이 몇 줄이 나중에 콘텐츠 기획서가 되고 상담 스크립트가 되고 광고 카피의 뼈대가 됩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이 문서 하나만 읽으면 우리 브랜드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관점이 한 사람의 감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관점을 문서화한 이후 대표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업으로 바뀐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관점이 대표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곳은 대표가 잠깐만 손을 놓아도 콘텐츠의 색깔이 흔들리고 매출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관점을 문서로 남겨두는 일은 감성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해외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 방식을 산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관점을 파는 것이 곧 브랜드를 파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점은 쉽게 카피당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가격은 베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선까지는 베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문장을 그대로 베껴가도 그 안에 담긴 진짜 경험까지는 훔쳐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의미의 독점입니다. 시장 점유율의 독점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자리의 독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살아남는 건 기술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재능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고 기록하고 반복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시스템으로 정리할 때 비로소 진짜 독점적인 브랜드가 완성됩니다. 도구가 평준화될수록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결국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누가 더 좋은 AI를 쓰느냐의 싸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진짜 오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나 콘텐츠에 남들과 다른 시선이 담겨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 하나가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